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깨뜨릴 때 저는 마치 70년 인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떨어뜨린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될 그 무거운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에 나오다니.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목구멍이 메마른 사막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70평생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온 이 늙은 어미가 늘 돈이 없다, 쪼들린다며 아이들 앞에서 한숨 쉬던 이 어미가 이토록 거액의 돈을 숨겨왔다니. 준호와 미영이의 눈빛에 담긴 깊은 충격과 배신감이 칼날처럼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두고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네요.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50년 모녀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 평생의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그 계좌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그 돈이 정말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이 늙은 어미가 왜 평생토록 이토록 가슴 아프게 숨겨야만 했는지를 말이에요. 준호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엄마가 날 더 사랑해서 따로 준 돈이야라고 소리칠 때 미영이는 5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평생을 우애 좋게 지내온 두 남매가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혀 짐작도 못했죠. 이 작은 발견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머지않아 밝혀질 그 놀라운 진실이 아이들의 마음을, 아니,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것을. 모든 비극과 기적의 서막이 바로 그날 밤에 올랐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로 70의 나이를 맞은 한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늙은 제 몸을 얼음장처럼 휘감았습니다. 준호는 제 손에서 떨어진 통장을 집어들고는 마치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낯선 사람인 양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토록 돈 없다고 한숨 쉬시더니 이게 대체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30여 년 동안 가슴 깊이 쌓여온 원망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온 이 늙은 눈을 꽉 감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산 앞에 선 것처럼 막막했거든요. 미영이가 오랜 세월 어머니를 믿어온 마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엄마 혹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저려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도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기에는. 엄마가 나만 사랑해서 따로 모아둔 돈이야. 준호가 상처받은 마음을 주체 못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늘 널 더 예뻐했잖아. 미영이가 50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에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해? 평생을 우애 좋게 지내온 두 남매가 서로 의심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니 이 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어요. 간병인까지 나서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분노에 사로잡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절절한 다그침에 저는 더욱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돈에 담긴 진짜 사연과 의미를 말이에요. 준호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온몸이 떨릴 정도로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도 남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정말 이상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거 맞죠? 라고 간절히 따져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자식들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평생을 모아온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깊고 아픈 사연이었기에 미영이가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엄마 진짜 이유가 있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단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어. 준호가 분노가 치밀어 또 우리를 속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저는 70년 인생의 무게를 담아 때가 되면 너희도 다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이 늙은 몸에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30살 젊은 어미의 것이었거든요.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 처절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0살이었던 그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를 안고 집을 나간 후 맞닥뜨려야 했던 그 막막한 현실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갓 초등학생이던 준호와 유치원생이던 미영이를 이 약한 어미 혼자서 키워내야 했던 그 절망적인 나날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마루를 걸레질하며 무릎이 닳도록 청소를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살며시 나가서 등교시키고 또다시 세일즈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집에 때 묻은 변기를 닦아야 했죠. 손톱 밑이 검정색으로 물들고 무릎뼈가 시리도록 아파도 참았어요. 엄마는 괜찮단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자라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하며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었지만 혼자 남은 깊은 밤이면 눈물이 강물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전 한 입, 지폐 한 장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똑같은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수학여행에서 혼자만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 시절은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 같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들면서도 내일은 또 얼마나 더 벌어야 할까, 우리 아이들 밥상은 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직도 가슴이 저려오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 모두 반짝이는 새 가방을 메고 오는데 우리 준호만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준호가 천진한 목소리로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물었을 때 이 늙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란다.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곧 새 가방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작은 가방 하나 사는 것도 한 달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일했어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서도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이 어미의 고생을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왜 항상 지친 얼굴로 피곤해 보이는지, 왜 가끔씩 긴 한숨을 쉬는지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자랐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평생의 자식들만큼은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했으니까요. 통장 속 그 돈은 바로 그 처절했던 시절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 피와 땀으로 모아온 40년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몇백 원, 몇천 원씩이라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꽁꽁 틀어지고 저축한 제 인생 전부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을 왜 40년 동안이나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죠. 현재로 의식이 돌아오니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4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금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통장 속 그 돈에 얽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돈이 단순히 제가 고생해서 모은 생활비가 아니라는 걸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돈에는 아이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또 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제가 40년 동안이나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지, 왜 죽을 때까지 혼자만 품고 살아가려 했는지를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돈의 출처가 아니라 그 돈이 향하고 있는 진짜 목적지 때문이었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쥐며 엄마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70년을 살아온 이 늙은 입술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도 무거운 진실이었기에.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감도 들고 있었어요. 준호와 미영이가 알게 될 그 놀라운 진실을 상상하면 제 늙은 가슴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잠깐 잠이 들었다가 병실이 이상하게 적막한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준호가 시끄럽게 떠들며 이것저것 불평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70년을 살아온 이 늙은 눈을 뜨니 미영이만 의자에 앉아 마치 큰 불행을 예감하듯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디 갔니? 제가 물으니 미영이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오빠가 통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찬바람이 스며들듯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불을 보듯 뻔했거든요. 미영이는 50년을 살아오며 이런 절망감을 처음 느끼는 듯 울먹이며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엄마 돈은 결국 다 우리 거라고 하면서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 늙은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간 거야? 제가 온몸이 떨리는 것도 있고 다급히 물으니
미영이가 불안에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보며 1시간 전쯤이요. 엄마가 주무실 때 도둑처럼 몰래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가지고라고 대답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키며 어지러웠습니다. 준호가 은행에 가서 알게 될 그 충격적인 진실들을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어서 쫓아가야 해. 저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 늙은 몸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계속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70년을 버텨온 온몸이 후들거렸거든요. 미영이가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붙잡으며 엄마 안 돼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가서 오빠를 말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마치 불길한 소식을 전하듯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며 더욱 어두워졌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시잖아. 하지만 준호는 뭔가 광기에 사로잡힌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미영이가 온몸이 떨리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준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온 모양이었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엄마 아직 살아있어. 왜 이래? 미영이의 절규가 병실 전체를 진동시키며 울렸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우리 쪽을 안쓰럽게 쳐다봤지만 그런 시선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우리 가족 모두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은행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창구 앞에서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몇 장의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죠. 제가 준호야. 라고 애타게 부르자 아들이 저를 돌아봤는데 그 표정은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며 본 적 없는 충격과 분노가 깊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가 든 서류를 보니 이 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일부가 은행원에 의해 드러났나 봐요. 미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오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준호는 절망에 찬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 모든 돈을 너한테만 남겼대. 미영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창구 직원이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는 수익자 지정형 계좌입니다. 예금주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익자는 따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경악한 표정으로 뭐라고요? 그럼 저는 한 푼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피와 땀으로 모은 그 돈의 수익자가 미영이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준호는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엄마가 날 완전히 버린 거야. 왜 미영이만? 저는 아들이 아닌가요? 라고 절규했어요. 미영이도 충격에 휩싸여 엄마 왜 저한테만?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두 자식이 모두 혼란에 빠져 헤매는 모습을 보니 제 늙은 가슴도 갈갈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중요한 비밀은 따로 있었거든요. 준호가 왜 수익자가 될 수 없었는지 그 아픈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준호야, 잠깐 앉아라. 저는 70년을 살아온 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다 설명해 줄게. 은행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저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내가 25살 때를 기억하니? 준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친구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 그 일 말이야. 준호야, 내가 25살 때 기억나니? 저는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그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나 봐요. 친구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 그 일 말이야. 준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빚이 3천만 원이었지. 너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엄마가 몰래 다 갚았어. 제 말에 준호와 미영이 모두 하늘이 무너지는 듯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때 은행에서 내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단다. 신용불량자가 된 거야. 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계좌를 내 명의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었어. 미영이 명의로 해놓은 건 너희 둘을 다 생각해서였어. 나중에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 쓰라고 말이야. 준호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목소리가 오열에 가까워지며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엄마, 그럼 그때 오빠 때문에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이 늙은 몸이 얼마나 더 고생했는지는 하늘만이 알 거야. 저는 그때의 처절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하루에 3군데씩 청소일을 뛰어다녔고 새벽 4시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단다. 무릎이 부서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 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평생 고생하는 걸 이 어미가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준호가 오열하며 엄마,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았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을 때 저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었겠니? 너는 그때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더 큰 짐을 우리 아들 어깨에 지워줄 수는 없었어. 미영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저도 전혀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것도라고 말했어요. 저는 내 평생의 두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너희 둘 다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는 그때 너무 자책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시집갈 준비로 바쁠 때였잖니. 이 늙은 어미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제야 아이들이 제가 왜 그동안 돈이 없다고 말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을 갚느라 이 늙은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후로도 얼마나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았는지 말이에요. 준호가 목이 메어 오열하며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말할 때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비밀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엄마? 미영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 저는 70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이 돈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단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무덤과 같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 때문에 제가 그토록 처절하게 고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그때 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았다면, 그래서 뭘 할 수 있었겠니? 저는 40년 세월의 쓰라림이 담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는 그때 취업도 안 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이 어미가 어떻게 더 큰 짐을 내 아들 어깨에 지워줄 수 있겠니?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도, 엄마가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도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아직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70년을 살아오며 참아왔던 스트레스와 감정들이 산사태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빚을 갚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 지옥 같은 시절, 아이들 몰래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아픈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제가 쓰러지는 걸 보고 혼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바느질하던 가위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실을 자르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난 거였죠. 준호도 뛰어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모두 털어놓지 않는 한 이런 고통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을요. 준호와 미영이는 제 병상 옆에서 밤새워 지켰습니다.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한 안개 속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비밀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미영이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라는 걸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되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료진이 나간 후 저는 내 평생의 두 자식을 불러앉혔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이번엔 정말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마침내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었어요.
아이들이 곁에 있을 때 저는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두 아이의 눈이 간절하게 저에게 집중됐어요. 그 계좌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이제야 해줄게. 엄마, 또 무슨 비밀이 있으세요? 미영이가 불안에 떨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계좌의 진짜 수익자는 고아원 아이들이란다. 순간 병실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미영이 명의는 단지 대리 명의였어. 사실 그 돈은 모두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었단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도 잊고 계속했어요. 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들도 지켜주고 싶었어. 준호가 하늘이 무너진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럼 저희는요? 저희를 위한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으며 너희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따로 있어.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눔의 진짜 기쁨을 아는 것이야. 미영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엄마, 그럼 평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너희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가끔 봉사를 갔었잖니. 바로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생각해 온 일이야.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중학생, 미영이가 초등학생일 때 함께 고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기던 그 따뜻한 모습,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저 아이들은 왜 부모님이 없어요? 라고 순수하게 물었던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거든요. 그때부터 생각했어. 우리도 한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잖니. 하지만 저 아이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야. 누군가는 반드시 저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날의 간절한 다짐을 떠올렸어요. 준호가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였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놨으니까요. 미영이도 흐느끼며 엄마 저도 몰랐어요.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이라고 말했어요. 괜찮단다. 이제 알면 되는 거야. 저는 내 평생의 두 자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에게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 그때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엄마, 그럼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도우는 일을이라고 물었을 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70년을 살아오며 바라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퇴원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토록 그리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15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는 그 반가운 목소리가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왜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려고 하셨는지라고 말했어요. 미영이도 여자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라고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숙 씨 덕분에 아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의료비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이 늙은이 혼자가 아니에요. 제 아이들도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준호와 미영이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작은 진우라는 아이가 제게 와서 할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할머니들 다 고쳐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미영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위한 거였죠? 라고 물었어요. 맞다. 하지만 너희에게도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야. 나눔의 진짜 기쁨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준호도 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며 엄마 이제 정말로 이해해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뭔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에 걸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유산이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건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진짜 나눔의 기쁜 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 괜찮단다.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저는 내 평생의 두 자식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잤어요.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혼자만 간직했던 무거운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새롭고 아름다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고아원을 방문하는 것. 준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미영이는 그림 그리기를 도와줍니다.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죠. 가족은 피보다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고아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7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진정한 사랑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